예상되는 복구 비용이 50원인데 요거 10%의 이자율로 할인했더니 41원 나왔어요. 복구 충당 부채가. 근데 실제로 내가 현금 지출한 금액이 100원 있어서 유형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141원 잡아놨고요. 예상되는 잔존가치 내용에서 2년 후에 잔존가치가 0원이라서 요 141원이 2년 동안 비용 처리돼야 되는데 첫 해 이자 비용으로 4원 나왔고 첫 해 감가상각비로 정액법이라 70.5원 나왔대요. 아이씨 죄송해요. 선생님 왜 성질이에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밑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잔존가치 0. 그래서 X 1년 말에 감가상각비로 70.5원 잡아서 X 1년 만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70.5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복구 충당 부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상되는 복구 원가의 변경을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반영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증감하거나 이자율이 이 복구 충당 부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변동하면 요거 두 개를 반영해서 복구 충당 부채를 재측정해 줘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수익 비용을 대입시킬 수 있을 테니까. 뭐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133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면 복구 충당 부채 변경이 나오는데 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이게 뭐예요? 예상되는 복구 원가 변경된 거고. 2번 시장에 기초한 현행 할인율의 변경. 할인율이 변경되면 복구 충당 부채를 재산정해 줘야 된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고. 그럼 저랑 얘기를 좀 해보죠. 만약에 재측정했더니 어머 복구 충당 부채가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X 2년 초에 70으로 바뀌었대요. 예상되는 지출이 X 2년 초에 요 시점에 지금 나는 복구 충당 부채도 45원인데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70원으로 바뀌었고요. 적용되는 이자율이 20%래요. 그럼 요 시점에 X 2년 초에 복구 충당 부채를 재산정할 때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7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금액을 기준으로 복구 충당 부채를 재산정해야 되는데 현재 가치 평가할 때 요 이자율 써야 돼요? 변경 시점에 이자율 써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구 충당 부채 변경은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복구 원가의 변동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의 변동도 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복구 충당 부채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바뀌면 이자율도 변경 시점에 이자율 써줘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냥 뭐 산식 옛날에 제가 막 이런 걸 산식을 쭉 쓰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고 134페이지에 뭐 산식이랑 그림은 다 써놨으니까 그럼 70 나누기 1.2 하면 실제 복구 충당 부채가 58원 나온다고요. 58원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죠? 실제 문제도 이렇게 풀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저랑 보시죠. X 2년 초에 복구 충당 부채가 변경되면 저희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까요?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을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가 달라지죠. 복구 충당 부채 변경이 1차 때는 제가 솔직히 이번에는 객관식에서 요거 계산하는 것만 가리키고 안 가리켰는데 저희 2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 문제를 낸다면 얘는 변경 시점에 회계 처리만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많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보세요. 원가 모형 값부터 갑시다. 재평가 안 해. 기말에 공정가치 측정 안 하고 감가상각비랑 손상만 잡는 데. 그러면 지금 복구 충당 부채가 얼마 증가했어요? 재측정했더니 13원 증가했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 복구 충당 부채를 늘려줘야 되니까 원가 모형이라면 저거 늘어난 것만큼 복구 충당 부채를 13원 늘려주고요. 당연히 나머지 반대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 원가 모형이니까. 그쵸? 당연히 이거 13원 늘어난 것만큼 유형자산 13원 늘려줘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가 돼? 83.5원짜리가 되죠. 유형자산이.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자면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이 13원 또 늘어나게 됩니다. 아,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그림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그림만 다시 그리면 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나만 그럴 수 있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원가 모형이면 이거 물어보겠어. 그냥 X 2년 초에 회계 처리해라. 복구 충당부채 변경액 14만 늘고요. 유형자산 14만 늘어요. 요거 물어보겠습니까? 여기까지 물어볼 이유가 없죠. 당연히 원가 모형이라면 변경 이후에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이렇게 변경됐을 때 X 2년 초에 이렇게 변경됐을 때 X 2년 말에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볼 건데 지금 복구공사 손익은 고려하지 말고 보시면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X 2년도에 두 가지가 있겠지. 뭐 감가상각비랑 뭐 이자 비용이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이자 비용 뭐야 이제? 복구 충당 부채가 얘에서 얘로 변했으니까 이제 요 금액을 기준으로 20%의 이자율을 타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자 비용은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기초에 변경된 복구 충당 부채 58원 곱하기 20%를 이용해서 이자 비용 계산하시면 되고 전혀 어렵지 않고요. 감가상각비를 보면 유형자산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지금? 83.5원으로 바뀌었죠. 그림만 차분히 그리면 되는데 괜찮죠? 잔존가치는 여전히 0이고 제가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은근히 의외로 유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부금액이나 취득가액이 바뀌면 변경 시점에 뭘 쓴다고요? 잔여 내용 요소를 사용한다고 그랬지. 그럼 당연히 얘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 시점에 이제 뭐 남아있는 잔여 내용 요소로 상각을 해줘야지 기존의 내용 요소를 계속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따라오시죠. 너무 빠르면 손 드시고 저희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잔여 내용 요소 1년으로 감가상각 해주면 되겠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원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계 처리로 풀면은 그때그때 장부금액 구해야 되니까 또 너무 힘들고 산식으로 하자니, 물론 해답은 저도 산식으로 해놨지만 그림 답지에 이거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산식으로 해놓은 거지 산식으로 못 풀어요. 나도 못 풀어. 이걸 언제 산식으로 해요. 헷갈리게. 반드시 이렇게 풀으셔야 돼. 나중에 리스 가서도 요 논리가 또 나오지만 리스에서도 이렇게 풀 거예요. 우리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여기에 정부 보조금 추가되는 거랑 재평가까지 볼 거라고요. 재밌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그래서 유형자산 원가 모형인데 복구충당부채가 변경되면 변경 시점보다 그 다음 연도 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나온 김에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나온 김에. 자, 재무상태표를 그려봤더니 어떤 사항이었냐면, 이것도 기본 강의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원가 모형화에서 유형자산이 100원짜리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80원이래요. 그래서 장부금액이 20원이래요. 복구충당부채는 지금 50원 있대요. 당연히 장부금액보다 복구충당부채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복구충당부채가 변경돼서 20원으로 줄었대. 복구충당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괜찮죠? 여러분 기분 내시고. 그럼 복구충당부채가 30 감소할 거라고요. 그럼 유형자산 원가 모형일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유형자산 원가 모형일 때 회계 처리 보면 유형자산이 복구충당부채가 일단 30원 줄고 유형자산 취득가액이 30원 줄 거라고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회계 처리가 성립이 못하는 게, 이게 30 줄어서 70으로 바뀌면 요게 마이너스 10 나온다고요. 이건 아니지. 어떻게 유형자산을 마이너스 잡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준서가? 장부금액을 한도로 유형자산을 줄이고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낼 때 이거 제가 나중에 2회 2기 저랑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뽕을 뽑거든요. 문제 1번 하면 복구충당부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를 다 물어본다고요. 욕도 많이 먹는데 도움이 돼요. 소문항에 하나 정도 이런 거 나온다고요. 아, 시험 말고 네 시험에서 됐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요 까먹으면 안 돼. 당기손익이 반영된다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기준서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거기 134페이지 셀프 스터디 보시면 부채의 변경은 단기에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그 초과분이 존재한다면 즉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1차 때는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2차 때는 계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체크하셔야 돼요. 따라오시겠어요?